그 주진우 의원, 우진우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 밝혀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아들한테 7억 8천이 예. 예금으로 있고 그 우진우 아버지가 예. 재산을 어떻게 물려줬는지 자기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검사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를 잠깐 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재산이 너무 많고요. 지금은 70억대 재산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요. 공시지가잖아요. 네. 근데 건물과 토지 이거 따져보면요.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취재한 적도 있어요. 우진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주진우가요. 네. 검사 시절에. 오.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 나이트클럽을. 네. 울산 제일 큰 나이트인데 저도 아는데 그 챔자로 시작하는. 아니 거기 이름은 지금은 바뀌어서 안 하고 있는데 달동인지 예. 달동이라고 큰게 저기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예. 가장 번화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예. 네. 네, 울산 깡패들한테 제가 최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월세를 받았을 텐데 예. 그 월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 그럼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이름이 같아서 주진우 이름인데 네. 거기는 아무튼 주진우 의원, 네. 여기는 주진우 기자. 네. 아무튼 어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주 의원, 주 네. 기자로 하겠습니다. 가끔 예. 그래가지고 가끔 저녁에 예. 잘못 전화가 와서 막 욕하는 전화 오나요? 아니요 나경원 의원 막 그런 사람한테 전화 오고. 아이고 그래요 네네. 진짜로? 예. 정권 초기에는 예. 지난 정권 초기에는 예. 수뇌부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잘못. 예. 근데 아무튼 이 주 의원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 뭐 불투명한 자금 출처, 정치 자금 의혹, 아빠 찬스, 뭐 이 과도한 지출, 중국 칭하대 석사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적 채무니 뭐니 여러 가지로 또 스폰서 정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나 네. 뭐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고. 전 나쁜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예. 우진우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알아요. 거짓인지도 알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민석 청문회 말고 그 전부터 왜 그러냐면요. 네. 계엄 다음 날도 이 주진우 의원은 용산 한남동 윤석열 자택 관저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갔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매번 틀려요. 매번 보면 탄핵 과정에서도 틀렸고 헌재에 대해서 또 틀렸고 법원에 대해서도 또 틀리고 거의 틀립니다. 뭐 파기샤파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도 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의 뜻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좀 틀리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창피하게 아우 참 배지 달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네.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각종 비리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조금 전 재산에 대해서는 봤고요. 네.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박근혜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그런 검사였어요. 또 어떻게 따져보면 한동훈은 이명박 때 잘 나가던.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박근혜 오니까 메인스트림이 좀 바뀌고 김기춘과 우병우와 그다음에 이렇게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시절 윤석열 검사는 그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병우와 그리고 주진우 검사 막 욕했어요. 걸리지 않을 수준만큼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저는 잘 나이트클럽 모르겠어요. 얘기도 네. 하나 들었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좀 어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잔데 저의 레이더에까지 올려려면 걸릴 사람이 아니야. 네, 아직 좀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저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주 기자님의 레이더에 걸려서 메인으로 하려면 스캔될 사람은 아직 아니네요. 네,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이런 가심 만들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걸로는 예. 안 돼. 아니 자기 법무부 장관 나왔는데 그렇게 자기 좋아가지고 예. 누가 시켜준대요. 아우 바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2008년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를 땄는지 이걸 문제 삼았는데 김 후보자가 어제 이제 중국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중국 얼마나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고, 했는지에 체류 대해서. 기간이 얼마인가. 근데 네. 이제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는 공문서가 아니고 그냥 일정을 정리해 놓은 거 아니냐. 제대로 된 문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이제 본인이 어떤 비행편을 타고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를 쭉 한번 나와서 1차적으로는 이게 좀 그 해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말끔히 해명된 거 아니에요? 아니 청와대 이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아니 제가 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게 네. 아직 야당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요. 야당 되려면 한참 네, 멀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 예. 검증을 할 때도요. 이거를 칭화대 석사학인가요? 그 부분 자체를 아예 이게 위조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네. 출입국 기록 가지고 흔들 수는 없어요. 사실 칭화대가 이 커리큘럼 과정 자체가 아무한테나 주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엄격하게 줍니다. 청와대가. 그럼요. 아, 여기 그래요? 뭐 정말로 속된 말로 청와대 총장을 알아도요. 이게 쉽사리 하기로 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어떤 인맥을 동원해도 일정 기간 수업을 받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 학위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런 데라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출입국 기록에 대한 것들을 공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헛방지를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시간을 밝혀라 하면 정말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이거보단 좀 돈 쪽 뭐 이쪽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문제도 예. 있죠. 요거 무슨 뭐 아들 문제 이런 거 네.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 거냐. 한 4년 동안에 5억 수입이 있었는데 10억을 썼고 근데 재산이 7억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 볼 때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거로밖에는 회계학적으로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조의금을 받았다, 강연 수입이 있었다 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다 해야죠. 종합소득 이게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세비 받은 거랑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역으로 보면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뭐 엑셀 파일 요런 거라도 좋아요. 음. 뭐라도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길에서 10억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왜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아니, 근데 그 당에서는 주진우 의원 혼자 뭘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당이요? 저희 당? 예. 예, 그러네요. 국민의힘이요 지금 그 집안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니, 주진우 그러니까 혼자 집안 계속해. 정리부터 해야 남의 돼서 집 얘기를 그렇게 막 해요. 아니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정리가 지금도 반탄, 찬탄 안에서 뭐 어쩌네 하고 새로운 지도부 왔는데 친윤 지도부 그대로 와서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스타라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 검증할 그래요? 예. 너무 정확해요?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이쪽으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 한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뭐 고군분투하는 건 인정하나 예. 좀 공부 좀 하면서 들어와라. 아. 겉핥기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뜬금없이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지금 또 논란이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동문서답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주진 의원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재산이 많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되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번 거보다 더 많이 썼는데 재산이 늘었냐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지지하신 분들 댓글이 내는 걸 보면 야, 그 정치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저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재산이 2억이냐 이만큼 청렴할 수 있냐는 거예요. 18년을 밖에 있었어요. 2002년에 의원 네. 그만두고 김민 세된 다음에 2020년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20년부터 24년까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네. 이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청문회 날 무한할 만큼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아,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첫 해명이 나온 거니까 그때 네. 그 돈이 어디서 현금이 그럼 나서 썼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제 어제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그리고 조의금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두 번 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 연배 정도의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그 수준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 정도가 세비 외 소득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 5억에서 7억 6억? 정도가 되지, 어. 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다시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어제 처음 이제 항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아, 그 수입 그러니까 그갭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정도의 들어온 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하면요. 네. 웬만한 지자체의 그 정치인들도요. 예. 제가 아는 거는 한 3, 4억 들어옵니다. 한 번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요. 그다음에 경조사도요. 통상 그 좀 저명한 정치인들은요. 일단 억 단위는 들어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수입이에요. 신고 안 하는 그냥 수입?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증여세 의제가 안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래요?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망자에게 들어온 것도 이 아, 상속인의 상속이 걸로 아니고. 해석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네. 아, 그래요. 일단 24일로 보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뭐 저희는 뭐 네. 기본적으로 그 저희 당도 뭐 황운하 의원이 그 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청와 뭐 대학교 문제 뭐 그런 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금전 문제가 사실은 맨 처음 제기됐던 의혹이었고 그 부분이 근데 과연 충분히 해명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한테서 뭐 같은 날 이렇게 정치자금을 쭉 뭐 차용을 쭉 했는데 아. 그럼 뭐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 뭐 오히려 그 뭐 돈을 미안하다.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게 확인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냥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네. 이게 이상하게 명확한 해명은 없고 오히려 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을 공격하는 건 좀 그게 좀 약간 주진우 의원, 예, 네, 내가 본말이 좋아하는 전도된 것은 것이 아니지만 아닌가. 자, 조국혁신당 예, 예. 이규원 전략위원장입니다. 네. 보석을 발굴하신 눈이네요. 윤희석 너무 좋아요. 대변인 너무 좋아하시네. 재밌었어. 아니 이게 좀 보면 네. 심지어 일각에서는 네. 그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자 뭐 그런 농담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돌아요? 그 무슨 아니 그 임명하면은 뭐 본인이 수락할지를 뭐 동의할지는 국민 추천제? 모르겠지. 예, 뭐 동의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청문회를 받게 되니까 그 70억 아. 그러면 재산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검증을 또 검증할 받아야 기회가 되니까 한번 생기지 않습니까? 너도 다 아. 해봐라 이제 해봐라. 그거지. 아. 예. 지명해서 청문회하고 지명 철회한다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제가 발견되면 지명을 아, 철회하지 대단하십니다. 않겠습니까? 아, 아니,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 그런 아, 농담까지도 지금 나오고 그런 있는 이제 게 농담이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근데 청문 대상은 김민석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청문회를 받게 한다. 아, 예. 아, 이거 농담입니다. 예, 신박하네요. 아, 예. 주진우 법무부장. 아, 진짜 재밌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 통합 확실합니다. 네. 야. 네,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한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의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재발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 민생회복과 내란 종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탄핵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홍장호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번복된 진술마저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영상을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편의상 짧게 편집한 편집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습니다. 마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편집본과 원본을 언론인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10시 56분에 공관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8분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10시 58분경에는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0시 58분경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두운 곳이어서 메모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어서 나중에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다라고 하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도 간첩법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위한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라고 우리 법사위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란 사태가 터졌고 공청회를 여야 간에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협의를 하시라, 공청회를 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간첩 하시는데 세상에 국정원 청사를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이 어디 있어요? 간첩 잡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국정원 청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제가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 조직, 인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발설하면 저도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숫자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국정원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공개하거나 발설하면 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간첩들이 국정원 어디 있나 암약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거 공개하는 게 그게 간첩행위예요. 아무리 정치적 목적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정원 청사 내부를 CCTV를 공개합니까? 간첩보다 못한 행위지. 따라서 국정원 청사 내부를 CCTV로 공개한 자는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의원이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필요한 얘기를. 자,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 청사를 CCTV로 공개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주진우 의원, 법사위 떠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서 얘기하세요. 주진우 의원은 별걸 다 공개하더구만,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서 얘기해? 뭔 반말이야? 그게 반말이지 아니면 뭐예요? 조용히들 하세요. 자,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더 이상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